대구 소년원 예정지 선정이 거의 끝난 가운데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추진할 민간업체 선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자립기반이 약한 사회적 기업들이 협약을 추진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플인사이드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하프 연주를 하면서 웃음 치료까지 해주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면서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4.5도로 쌀쌀한 상태인데요.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 최고 40mm, 그리고 경북 동해안은 10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칠곡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구 소년원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 선정이 거의 끝난 가운데 이를 추진할 민간 업체 선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1년 중구 동성로에서 칠곡 읍내동으로 이사온 대구 소년원. 당시 한적한 곳이었던 소년원 주변이 이제는 22만 명이 사는 칠곡 한복판의 아파트 숲으로 변하자 소년원이 칠곡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내 근처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 변두리 쪽으로 나가고 이쪽이나 저쪽에 합쳐서 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생기면 여기 주민들한테 훨씬 낫잖아요. 대구 소년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이전을 공식 요청했고 지금 현재 이전지에 대한 실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8곳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4곳으로 압축한 뒤 북구의 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정밀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야로 알려진 이전 예정지는 대구 소년원 면적의 1.5배에 이르러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시달려온 소년원 시설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전 방식은 이전 예산이 없는 법무부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업체가 나서 개발 이익을 갖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업체에서 그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다 짓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그쪽으로 기부 체납을 하고 그리고 현재 부지를 아마 그 대신 이제 재무장려 방식으로. 그러나 그동안 대구 소년원이 있었던 북구 지역 안에서의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근에 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대구시와 법무부는 이전 대상지와 업체 선정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 3년 내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 의회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선언한 달빛 동맹을 의회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과 88 고속도로 조기 확장 사업 등 공동 아젠다 추진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각 분야별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칠곡 지역의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초 지난달 문을 열기로 했던 대구 강북경찰서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8일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강북경찰서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서 이달 말까지 직원들의 인사 발령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당초 지난달 초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예정일보다 2달 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됩니다. 논란이 뒀던
보상 기준 시점은 1년 앞당겨졌는데 이 보상가를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종 감정평가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절차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개별 보상가를 통보하고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상가 기준 시점은 당초 2009년에서 2008년으로 1년 앞당겨졌습니다. 7개 감정평가법인이 주민 공람 시점 대신 같은 시기에 추진된 광주산업단지와 같이 사업협약 시점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 1년 사이에 공시지가는 24%나 뛰었지만 개발 이익을 배제했기 때문에 최종 보상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가격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보상 계획 체결 어떤 시점의 어떤 그 적정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때문에 단지 기준 시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보상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은 보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면서도 5년 가까이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데 대해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풀어주기도 한다. 하글로 빨리 하던도. 불만이 많아요, 이거요. 지금 우리 몽땅 해가지고 가가 뭐하더라 하던데, 그럼 풀어주던도. 빨리 하글로 빨리 하던도. 그게 문제래요. 제일 문제래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포항시 동해면과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630만 제곱미터로 편입 주민들은 2,500여 명, 용지 보상비는 1,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보상가 기준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해결됐지만 이렇게 산정된 보상가를 주민들이 수용할지 여부는 이번 사업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가 아직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전국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 현황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은 230곳으로 서울 331곳보다 적었지만 구간의 길이는 112.3km로 서울 98km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곳은 1000여 곳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주거 지역이었고 도로가 협소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 구조적이고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과 포항, 경주 등 경북 지역 6곳이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방범 순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안동과 경주, 포항과 구미, 경산 등 6곳을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나 가로등 설치를 늘리는 등 방범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는 경찰관 기동대와 방범 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마다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생기고 있지만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사회적 기업 간 협약을 추진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지역 슈퍼마켓 회원들이 설립한 영주 슈퍼마켓 협동조합. 유통에 앞서 영농조합 법인에서 생산된 시래기 등 건나물류가 소포장되고 있습니다. 건나물류는 지난 겨울 동안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유통망을 통해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판매됐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두 업체는 상생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 제품 생산과 유통망 제공 등 서로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농산물을 생산해놓고 홍보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협동조합하고 이제 협약이 되니까 홍보하는 일은 아주 편하게 될 것 같고 기대를 가집니다. 영주 지역의 청정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서울이라든가 전국에 유통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어떤 매출 증대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역 중견기업도 사회적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을 돕고 있습니다. 조명기구 생산업체인 선의일레콤은 영주시 다문화 희망 공동체와 임가공 협약을 체결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조립한 전기 부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처럼 사회적 기업 간 업무 협약을 확대하는 등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 연합회를 통해서 기업별로 상한과 또 상생 모두를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새로운 활로 개척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직장도 맞다면 낫다는 말처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은 지역을 살리는 상생의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하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본접수 기간에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접촉을 통해 채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영천시는 활용동 1호원에 3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5년까지 한이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이마을 지구 조성 사업은 2008년 9월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79%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 한방유의기념관과 한방미용센터, 한의원, 약선음식관 및 한방테마거리, 한옥체험관 등을 조성합니다. 영천시는 이달 중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확정하고 7월에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6일 제395회 정기연주회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드뷔시의 바다로 이름 붙여진 이번 연주회는 19세기 말에 동시대를 살았던 라흐마니노프와 드뷔시의 서로 다른 음악 세계를 연주를 통해 보여줍니다. 첫 무대는 러시아의 마지막 낭만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시작으로 독일 낭만주의가 유행하던 19세기에 프랑스식 인상주의 음악을 새로 확립한 드뷔시의 곡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공구거리인 북성로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북성로 방향으로 달려라라는 행사를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7일 토요일에 열릴 북성로 방향으로 달려라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연인 등으로 이뤄진 3명 이상의 팀들이 북성로 일대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조성 공사 직원의 강제 이주 집행이 당초 이달 말쯤에서 6월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1차 철거 대상 49세대 가운데 15세대는 자진 이주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한 건물 명도 소송 판결은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 이주 집행은 판결 후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포항시가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있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통일벼 시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현지에서 지원 활동을 펴온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서성혁 씨는 지난해 9월 시험 재배한 통일벼를 최근 수확한 결과 생산량이 현지 재래종보다 2배나 많았다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 씨는 현재 현지 최초로 이모작 모짜리를 설치하는 등 영농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성구는 오는 25일 조문곡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타임캡슐 2513을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성 조문곡 박물관 타임캡슐에는 지역의 사회생활을 담은 실물과 사진 등 280석점의 자료가 수장돼 있습니다. 의성 타임캡슐은 조문곡 박물관에 있는 탑리 5층 석탑 모형탑 감시를 안치되며 앞으로 500년 뒤인 2513년에 개봉됩니다. 네, 이곳은 대구시 북구에 있는 한 경로당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하프 연주가 한창인데요. 들으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이 경로당에 가득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프 연주를 하면서 웃음 치료까지 해주고 있는 주말순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 하프 연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 현직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네. 어떻게 또 이렇게 하프 연주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문학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인문학 수업에 가니까 이 하프 연주를 너무 맑은 음으로 잘 이렇게 연주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다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이 음이 맑더라고요. 예, 맑아서 정감도 가고 음률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서 함량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서 함량이 좋은 부분이 이제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배워서 뭐 아리랑이라든지 할머님 좋아하는 이거를 배워서 내가 이걸로 악기로 이 재능을 한번 봉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또 여기저기 가게 됐어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다 보면 바쁘실 텐데 네. 또 이렇게 봉사활동까지 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뭐 귀가하고 난 뒤에 4시 이후에 요 시간에 제가 시간을 봐서 어머님 생각으로 제가 달려가요.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저희 어머님 같고 아버님 같고 그런 마음입니다. 전화가 뭐 울진부터 시작해서 서울 또 막 이렇게 서울까지? 서울에도 전화를 오셔요. 웃으면서 생각했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웃음 치료를 같이 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와 이렇게 음악이랑 이렇게 겸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프 좀 더 치달라는 막 울면서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언제 오느냐고 꼭 물으세요. 어머님 생각이 나가 마음이 찡하죠. 무료 급식 봉사에 매달 독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주말순 원장은 앞으로 치매 노인이나 다문화 가족,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여는 게 꿈이라고 말해 더욱 진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 끝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시간은 다소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대구가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2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면서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그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